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2%대로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었는데요. 장중 서해 교전 소식도 전해졌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가량 오르면서 158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리치의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대가시죠. 반딧불이님 먼저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반딧불이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에 앞서서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들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사이트 고수 서바이벌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란이 있는데 여기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빠른 시간 안에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300분께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네, 고수 서바이벌 오늘도 고수의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미국 증시가 2%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근데 왜 이렇게 상승폭을 크게 늘리지 못한 걸까요? 예. 네. 간단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네. 사실 좀 복잡합니다. 요번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어떤 파생 시장이 주는 그런 영향이 점점 커지는 그런 지금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흐름이 미 증시가 올랐다고 바로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오히려 전강 후약 패턴으로 오히려 고점 대비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그 파생 규모가 거의 탑 클래스 정도의 이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옵션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매매라든지 또 선물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매매라든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장중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 그 유명한 그런 그 투자자분 가운데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죠. 근데 그분은 만나봤더니 최근에는 국내 증시를 국내 증시에서 매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그 언론들을 읽어보면 무슨 슈퍼매기가 출연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선물 시장에서 좀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규모가 많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조직화되고 계속 특정 방향성을 띠고 한번 그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한번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장 초반에 선물을 매수하면서 치켜 올리다가 이제 한 11시경부터인가요? 계속 또 선물을 전매하면서 지수가 눌리게 만든 그런 그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계속 매도를 하면서 계속 정강 후약 패턴으로 지수를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이런 어떤 이 파생 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거래가 우선 1차적으로 볼 때는 국내 증시의 어떤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지금 그 바닥권에서도 이 등락을 좀 엇갈리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요. 또 하나 문제를 본다면 이제 기관의 수급 문제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기관들이 사실은 그 1,700이나 1,600 이상에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매도하고 있고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관의 총 매도 규모가 27조 원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한 29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해오고 있는데 계속된 어떤 기관의 매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올라갈 자리에서도 좀 올라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주고 있지만 지수는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어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세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관의 매도는 언제쯤 좀 수그러들 수가 있을지, 언제쯤 매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점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기관이 사실 어제까지 봤을 때 27조 3천억 정도를 올 1월부터 순매도를 해왔는데, 실제 이제 기관의 전체 순매도 규모는 이제 거의 바닥권에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동향도 실제 이제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 차익 매도와 차익 매수 규모가 서로 역전되면서 계속 수급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어제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물이 전체적으로 한 700억 정도 물론 이제 출회가 됐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영향도 앞으로는 우호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수가 지금 뭐 1600을 이탈하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그 펀드 환매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진정됐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보고서도 있고, 또 실제 지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어떤 영향도 점차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들의 매물이 올해 들어와서 27조 원 정도 출회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 지금 모니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위에 그림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9조 가까운 순매수를 지금 해준 그림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적인 매도를 보이면서 지금 27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그 매물 출회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기관들도 이제 매도 규모를 줄이고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거의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1600 이하에 머물고, 오늘도 장중에 1600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1582로 마감돼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장 초반에 추격 매수라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손실도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그런 느낌과, 네.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지표들이 현재 상황은 바닥권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호들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어렵게 진행되면서 정강후약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런 논리는 단기 논리죠.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바닥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차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장중에 서해교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크게 또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습니다. 장 시작부터 조금씩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뭘로 느낄 수 있냐면은,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장 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5천 개 이상 그 선물 매도가 장중에 나왔었는데,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계속 받아먹으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실제 오늘 4천 계약 이상 선물 매수를 지금 해주면서 종가로 마감이 됐는데, 네. 큰 영향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우선 봐야 되겠고, 잠시 뭐 있었던 교전이었고, 국내 어떤 아군의 어떤 피해 상황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밝혀지면서, 시장은 서해교전 영향보다는 장중의 어떤 그 수급과 장중의 파생 시장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지수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의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이제는 좀 올라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테마별로는 조금씩 상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490선 회복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코스닥 쪽도 좀 짚어주세요. 예, 코스닥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올라갈 때도 됐습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요 차트를 보시면은 잠깐 좀 한눈에 좀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5월 21일 날 코스닥 지수가 고가로 565.9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보였죠.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482.9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5개월 연속 지금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 시장은 지금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코스닥 지수는 5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개인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5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실 거예요. 네. 수익이 안 나고 거래소 시장은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계속 올라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가더라 하면서 상당한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추가적인 조정보다는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월봉입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월봉 코스닥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20개월 이동 평균선의 장기 이평이죠, 이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달에 지금 작은 양봉이지만 소폭 양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논리로 보면은 소폭 조정을 받은 이제 그런 상태이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도라면은요 11월 달에 500포인트를 돌파할 걸로 봅니다. 그래야 하향하고 있는 20개월 이동 평균선을 상승 파동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긴 파동으로 볼 때 장기 파동 논리로 이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된다면 여기까지 진행된 이 파동이 1파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 파동에. 그러면서 5월 21일부터 이번 11월 저점까지 조정받은 이 자리가 장기 2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바닥을 20개월 이평에서 지지되면서 바닥을 치고 3파 상승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만간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 때문에 종목군들이 많이 물려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잡주라든지 부실주를 제외하고 무량하고 저평가된 종목군들 쪽에 좀 물려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준비해야 되고 또 반등에 대비해서 좀 더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현 시점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LCD 또 휴대폰이라든지 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 쪽은 매수도 적극적으로 노려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도 노려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면 좋을까요? 예, 종목을 네. 딱 집어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좋아질 종목군들, 그러니까 업종을 고르더라도 내년 실적이 좋아질 업종군들 쪽 관심을 두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의 실적, 특히 이제 DRAM 가격의 상승, 또 뭐 낸드 플래시의 상승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반도체 쪽의 이 실적 전망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일부 뭐 증권사 쪽에서는 삼성전자 100만 원 목표치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 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내년에 반도체 설비 투자 관련하고 또 LG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관련하고 LG전자 설비 투자 관련하고 이런 어떤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LCD,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국내 메이저 업체들이 납품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그 협력업체들 쪽에 관심을 아무래도 두면서 그 가운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이런 종목군들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저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PCB 업체 네. 어제 나서 이제 대덕 GDS를 말씀드렸었는데 PCB는 IT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 논리로 PCB 업체도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업종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장은 올라가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가 했더니 벌써 뭐 코스닥 쪽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크게 좀 봐볼게요. 반딧불이님, 연말이 남았는데요.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연말까지 어떤 업종들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짚어주세요. 연말 지금 지수가 16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상황은 대표 종목군들 가운데서 지수 영향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사실은 2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좀 되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승을 오늘 시도하면서 10만 7천 원인가요? 상승 시도해 나가다 결국 되밀리면서 10만 4,500원에 마감됐는데 장기 이평선들의 저항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면 코스피 지수도 21선 돌파를 하게 될 것이고 1602로 올라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IT 쪽, 그러니까 전기전자 IT 쪽에 관심을 기본적으로 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양대 축이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IT나 자동차 업종에 꾸준한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에 아주 극대화되면서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죠. 오늘 고려연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네.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결국은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어떤 이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무역 불균형이 좀 해소되는 이런 차원을 지금 거쳐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논리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 증권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쪽도 좀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대덕 GDS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가치 투자의 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예, 금방 원자재 관련 종목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사실 고려엔이 좀 많이 올라가서 고려엔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풍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풍산이요? 어느분께서 네. 풍산 의뢰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풍산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 특히 이제 국제 돈 가격 상승 흐름의 수혜를 받을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군인데 올해 예상 EPS가 한 5,200원대가 되고요. 예상퍼가 4.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이 1조 한 7,800억 정도가 전망되면서 올 영업이익은 1,500억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순이익도 한 1,400억 원대가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폭 적재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종목군인데 지금 EPS가 5,260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시장의 평균포 10배를 대략 곱해주더라도 장기 적정 가격은 5만 원대 이상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오늘 종가가 24,100원으로 마감됐는데 네. 지금 21이동 평균선 저항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21이동 평균선 돌파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매수 가격은 대략 한 23,700원, 즉 5일 이동 평균선 근처와 위에 21이평 근처. 그러니까 23,700원에서 24,200원 사이라면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은 좀 넉넉히 잡아가지고 이런 정도 한 22,000원 정도까지 이탈만 안 된다면 중장기 논리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서 중장기 보유를 해나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로 대응해 나가신다면 한 26,000원 정도 단기라면은 한 몇 주 정도, 짧으면 일주일, 좀 길면 2, 3주까지도 계산이 되겠죠.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 26,000원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4만 원 이상,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면 5만 원 이상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풍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상담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도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고수의 대박 컨설팅 시간인데요. 문자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 전에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마이스코입니다. 매수가는 14,800원이고요. 비중이 꽤 많으신데요. 8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자, 국민연금이 마이스코의 지분을 늘렸다. 이런 소식도 들었었거든요. 마이스코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마이스코가 하고 있는 업종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프렌트, 조선 관련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선 업종의 업황 사이클이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유명한 선사들이 무슨 모라토리엄 어떤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또 실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007년 고점이 55만 원대인데 최근에 16만 원대까지 빠졌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즉 조선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에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문제입니다. 사실 조선주들이라든지 조선 기재재 관련 종목군들은 올해 예상 실적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여럿이 눈에 띕니다. 근데 실제 주가가 빠진 이유는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도 사실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순이익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EPS가 한 74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대략 이런 정도 올해 실적이 나온다면 마이스코의 현재 예상 퍼는 한 거의 20배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평균 퍼가 10배인데 마이스코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20배 정도면 사실은 저평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약간 좀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실제 이 종목이 33,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2009년 차트를 보시면은요. 2009년도 6월 초에 33,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13,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18,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실제는 이제 빠지기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비싸다라는 거.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 이분께서는 14,8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80%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좀 부담입니다. 즉 가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오늘 종가가 14,500원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지만 한 종목에 80%를 투자했다라는 거니까 고평가 주식에 80%를 투자했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반등이 나오면은 하다못해 15,000원이라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파셨으면 좋겠어요. 네. 파셔서 좀 저평가된 주식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아까 관심 종목으로 풍산을 말씀드렸는데 풍산 정도에다가 80% 투자를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모멘텀도 크고 상승할 걸로 보는데 이 종목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1억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8천만 원에도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조금 손실을 보든지 아니면은 조금 반등이 나오든지 흐름을 보면서 오히려 차익을 챙기시든 아니면 약간의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술적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사실 음봉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추세 저점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 이게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형성된 이 추세 흐름이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추세 흐름이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말이죠.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자리는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그 추세가 형성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 위로 가지 않고 내일 만약에 빠져버린다,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세 박스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이 제가 그랬죠. 20배 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 가격에서 한 10,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하락 파동으로 볼 때 이 현재까지 이 조정 과정이 프렛 형태의 조정이라면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도 현재 볼 때는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일 기준으로 볼 때 직전 저점이 깨지면은 제가 볼 때는 전량 현금화하시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어떤 기술적 저항대 이를테면 뭐 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 가격이면은 한 16,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정도까지 반등해 준다면 정말 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현금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익률을 많이 내지도 못하셨고 손실폭이 크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좀 팔아버리고 좀 더 우량한 종목으로 매수를 해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컨설팅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게시판을 통한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1,450원에 4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중기적인 전망이 알고 싶다고 부탁을 드린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 맞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평가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저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 아니면 배당 가치, 실적 가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실제 이 종목은 실적 부분은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평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거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코엔텍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네. 상반기에 한 113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그 가운데 영업 손실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실제 이익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순이익은 한 3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현재 주가가 1,270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도면은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고평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1,270원이면 싼 줄 아십니다. 근데 액면가가 500원이면 이게 12,700원짜리거든요. 네. 액면가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저평가주가 아니죠. 고평가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볼 때 크게 메리트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1,450원에 40%를 지금 들어가셨다고 하는데요. 1,450원이면 기술적인 논리로 보면 이 가격대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450원이면 이 위에 가격대가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요 가격을 올라가려면 시장이 우선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대략적인 파동 논리로 볼 때 이런 파동을 지금 그리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상당히 뭐랄까요, 아래 위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단타 세력들이 좀 붙어서 좀 단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준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 2평이 60일 이 밑으로 121선을 하향 이탈한 이런 흐름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흐름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데드크로스가 지금 임박한 상태죠. 그런 논리로 볼 때 오늘 장중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번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으로 한번 좀 밀렸다가 한 1,250원 정도 이렇게 다시 밀렸다가 재차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1,200원을 하회하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손절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저평가된 종목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우량주도 아닌다라는 그런 논리로 볼 때 중기 투자하지 마시고 40%면은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에 있는 21평 혹은 122평짜리인 1,340원 정도 이 가격대 돌파가 안 되면
반등을 위해서 좀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소하고 한 절반 물량은 좀 더 가져 넘어가다가 1,400원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현금화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종목은 좀 투기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장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좀 고려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고수 서바이벌에다가 이 종목 매수를 하고 싶은데 좀 어떨까요? 저평가돼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이 종목 사도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는 대박 컨설팅 연결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예. DMS. DMS요? 예. 네, 그리고 DMS를 8,440원에 샀는데 한 2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좀 뭐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 빠지는 것 같은데 좀 그러네. 그렇고 일진전기를 10,710원에 샀어요. 30%를. 비중은 30% 정도요. 예, 예. 네, DMS를 8,440원에 20%, 일진전기를 1,71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주식은 이 두 종목을 더 이상 갖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풀이를 해드릴까요? 글쎄 좀 이게 좀 뭐 다 그 좀 관련된 일진전기는 스마트 그리드가 뭐 그 관련된 거고 그 DMS는 좀 보기에 4분기에는 조금 전망을 좀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좀 바꿔야 되나. 지금 두 종목 다 조금은 손해를 보고 계신 상태인데 저희가 이 두 종목 계속 보유하시고 가셔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네, 전화 끊고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반딧불이님. 예. 네. 두 종목 다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사실 그 DMS가 3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좋지 않게 나왔는데 4분기 전망치는 괜찮아요. 특히 4분기에는 매출도 한 580억대가 전망되고 또 영업이익도 114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한 80억대 정도가 전망되면서 1, 2, 3분기 때까지 부진이 4분기에 좀 많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LCD 세정 장비 전문 업체면서 뭐 내년 실적도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거의 뭐 LCD 세정 장비 쪽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이런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 가격이 8,44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종가가 7,780원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요 앞선 저점 자리 예, 한 7,500원 정도 되겠죠. 요 7,500원 정도 자리가 지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요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좀 더 보유를 해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은 좀 움직임이 굉장히 까다로운 주식이에요. 다른 그 종목군들과 달리 상당히 그 좀 까다롭게 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은 이런 종목군이라고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7,500원대가 이탈되면은 좀 손절매를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이탈이 안 되고 좀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도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면은요. 타이밍은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종목 혼자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이 좀 이 중기 추세를 회복을 해 나가고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살아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우선 한 10,000원 정도 중기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7,500원을 그 손절선으로 해서 설정해서 잡으시고 위쪽 방향으로 목표치는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좀 더 보유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같이 상승할 때 이 DMS라는 종목도 역시 계속해서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갔을 때 10,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인데요. 네. 예, 일진전기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군이 무슨 스마트 그리드 테마니 무슨 테마니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전선 쪽이죠, 전선. 그러면서 뭐 전기 이 기자재 관련 종목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매출이 한 8,7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도 한 870억 원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한 660억 원대가 지금 전망이 되면서 올해 예상 EPS가 한 1,700원대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9,600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 FM 가이드 예상치 대가 최근에 조금 좀 다운돼 가지고 발표되면서 예상 EPS가 한 1,700원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평균 퍼 10배만 곱해 주더라도 거의 18,000원 가까운 적정 주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군이죠. 지금 주가는 10,000원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퍼가 지금 5.4배입니다. 싸죠, 아직은요. 근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큰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박스권 등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해 나가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자리는 저점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000원 정도 부근에서 바닥을 쳐주고 지금 완만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또 지수 하락폭만큼 많이 빠져줬고 근데 이제 9,000원에서는 하방 경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상방입니다. 이쪽 상방향.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죠. 근데 지금 뭐 이 종목만 힘들고 지루합니까? 지수도 힘들고 지루하게 움직이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힘들고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견뎌내셔야 되겠죠. 의뢰하신 분께서는 싸고 실적 대비 싸고 저평가되어 있고 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저지되면서 하방 경직이 나와주고 있고 그런 종목군들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느긋하게 시장 상황이 반전되기를 좀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만 더 좀 참아주시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내 구성은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님께서도 현대차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해주고 계셨는데요. 이분의 매수가가 11만 원이고요. 비중이 20% 정도라고요. 오늘 종가가 10만 5,000원 선에서 종가를 찍었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시긴 한데요. 계속 간다면 뭐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조 원대고요. 네. 올해 예상 단기순이익이 한 2조 6천억 원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던데 3분기만 9,700억 정도가 단기순이익이 실현됐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 영향을 계속 받아 나가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는 그런 깜짝 실적을 이제 발표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대세 파동의 주도주는 바로 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대표 종목군들입니다. 저는 하이리치 무료 시황 설명회 때 한 3,500명 정도 모이셨었는데요. 네. 오프라인에서 4월 18일 날 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3,500포인트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때 현대차가 한 4만 5천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10만 원 이상 간다 올해 넘어갔습니다. 11만 8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이분은 11만 원에 좀 비싸게 사셨네요. 5만 원대 사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그래도 11만 원대 사셨어도 부실 잡주 사신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지시고요. 조금 더 견뎌 나가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현대차의 2010년도 목표치는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20만 원. 근데 지금 11만 원에 사셨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장기로 가져나가시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단기 흐름은 상당히 좀 피곤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11만 한 8천 원대, 거의 12만 원 근처까지 이제 박스가 그 고점이 형성돼 있고 밑으로는 한 9만 6천 원대가 형성돼서 오르락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흐름을 보일 때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등락을 보여 나가면서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현대차만 못 가느냐. 지금 지수도 못 가고 많은 종목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루하고 많은 분들이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이렇게 이 고생이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현대차는 10만 5천 원이 등락을 보일 때 10만 원, 5천 원 요 범위에서 등락 보일 때는 매집 영역입니다. 매집을 해서 적어도 몇 달을 가져가셔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손절매는 지금 위치에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굳이 손절매 잡는다면 넉넉하게 잡아서 이 121평 정도 이런 가격대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길게 보유를 하셔서 내년 하반기까지도 한번 갖고 가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단기 대응 해나간다면 여기 한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가지고 저항받으면 등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예,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네. 12만 원 정도 상단을 설정해 놓고 돌파가 안 되면 한번 이익 실현했다가 조정이 나온 때 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본다든지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단기 대응이 가능하다면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나는 박스권 대응 뭐 자신 없으니까 그냥 보유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반디프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현대차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분석,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고 가고 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2만 원 선 부근에서 일단은 조금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옴니 시스템입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오늘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3,780원에 3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이 종목은 어떤가요? 옴니 시스템 최근에 증자를 한 걸로 유상 증자한다고 대량 증자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급락을 했었죠.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그 말이 있습니다. 주식의 어떤 정석 가까운 예전의 책들을 좀 읽어보다 보면 그 회사 이름이 그럴듯한 종목군들은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름 가지고 투자자들을 좀 현혹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게 뭐 현혹할 이름입니까? 절대 현혹할 이름이 아니죠. 현대차 이름은 어떻게 보면 투박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우량주입니다. 무슨 옴니 시스템, 무슨 시스템.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좀 모두에 드리냐면 네. 사실 이번 상반기에 27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한 37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하고 회사 측에서는 죄송하지만 실제 이익이 안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쉽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분께서 지금 매수 가격이 3,780원이면 한 140원 손실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3% 정도 손실이네요. 다행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 대응해 나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이라도 장중에 좀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현금화 하셔서 우량주 정말 재무제표 열어봐가지고 정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에 차라리 물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라리 현대차에 물리세요. 옴니 시스템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꿔 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팅크웨어인데요. 매수가가 14,000원이고 비중이 3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요. 자, 현대차가 간다면 이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업체인 팅크웨어의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사실 2007년도 10월 달에 팅크웨어가 49,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오늘 종가 보니까 9,900원인데요. 주가는 결국은 실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49,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느냐? 네. 다 이유가 있죠.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그러니까 왜 성장이 정체되냐면 사실 2007년도에 실적이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최근에 2008년도, 2009년은 원가 경쟁이 좀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익이 감소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팅크웨어의 주가가 하락하게 만든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1위 업체인데 경쟁도 좀 심화되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8억 정도 그리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1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07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게 만든 이유가 되고 2007년 이후에 수익성이 꾸준히 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7년도 10월 9일 날 49,000원을 고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해 왔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이 차트에 나타난 그 모습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형성된 추세가 사실은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려가지고 오늘 9,900원을 기록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모습 봐가지고는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가지고 네. 좀 정리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팅크웨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워렌 버핏의 선곡의 법칙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돈을 잃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법칙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자,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